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은 투자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투자하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 차트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유로 달러 통화상은 지난 금요일 급락 반전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주간 차트에서도 반등을 노리던 유로 달러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긴 머리를 남긴 채 하락으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유로 달러의 급락 반전은 기술적 측면보다는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된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동시에 발표됐는데 이 결과에 따라 유로 달러는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게 집계되자 유로 달러는 크게 뛰기 시작했고 역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신규 고용 실적에 따라 유로는 달러에 대해 하락했습니다. 또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은 달러 상승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급락한 유로 달러는 단번에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하락했고 밴드 하단을 따라 하락하다가 한 주를 마쳤습니다. 밴드 하단을 따라 계속 하락하기보다는 일단 밴드 안으로 들어온 다음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간 차트에서도 20일 이동 평균선 돌파에 실패하고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하락한 만큼 기존의 머리 어깨형 패턴을 형성해가며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간 차트의 상승 추세선에 유로 달러가 놓여있는 만큼 일단 이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지 살펴보고 시장 진입을 결정해야겠습니다. 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긴 머리를 남기고 하락한 만큼 하락세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 저점과 볼린저 밴드 하단인 1.06 중후반대에서 유로 달러가 지지를 받고 반등할지 아니면 1.05대까지 밀릴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61% 상승한 104.262를 기록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0.17%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한때 103.271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 실업률이 예상을 웃돌며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은 다시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려 달러 인덱스는 104.288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던 달러 인덱스는 지난 7월 중순 V 패턴을 형성하며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 추세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수준은 지난 6월 저항선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때 만들어진 저항선이 이번에는 지지선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다음 주 4일이 노동절 연휴인데 외환 시장에서는 연휴를 앞두고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번 주 상승하던 유로 달러 통화상은 주 막판에 급락해 하락으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주간 차트에서 이번 주 캔들은 긴 머리를 남기고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도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다가 한 주 마감을 앞두고 반등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공개된 고용시장은 미국의 고용이 양면성을 가졌다는 경계심을 투자자들에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공개된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는 신규 고용이 18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에 공개된 수정된 수치는 15만 7천 명 증가였는데 지난달 공개된 값보다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시장에서 예상한 16만 9천 명 증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개된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높아졌습니다. 지난달에 공개된 실업률과 시장의 예상은 3.5%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업률은 3.8%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나왔지만 미 연방준비제도 고위 관계자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실업률 3.8%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며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채용 공고도 줄었지만 실업률 3.8%는 낮다고 봤습니다. 메스터 총재의 발언에 달러 인덱스는 한때 104.288까지 상승하며 뒷걸음질 치던 달러화의 급반등을 반영했습니다. 목요일에 공개된 7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랐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4.2% 상승과 부합하는 수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 수준에서 조절되자 연준의 긴축 금리 정책이 마무리에 이르렀다는 기대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3개월 최고치인 43.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화는 연준 고위 관계자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달러에 대해 하락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에 이를 때까지 금리 인상과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 관리들은 유로존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로존의 통화량이 1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는데 고금리로 대출 증가세가 감소한 탓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파적이었던 이사벨 쇼나벨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회 위원은 유로존 성장 전망이 지난 6월 예상보다 더 심각하지만 기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쇼나벨 위원이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정례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에서 가장 매파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사가 다소 비둘기파적인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했고 유로는 달러에 대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로존에서는 경제가 침체되면서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9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데도 유로존에서 최대 경제 규모인 독일 경제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독일 경제가 주요 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로존 경제의 경착륙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추가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유럽중앙은행도 이번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용 관련 지표를 놓고 한 전문가는 연준의 긴축 행진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동시에 경제 불황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달 하순 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은 하루 동안 88%에서 93%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하순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이 열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80%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11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도 지난달 50% 수준에서 37.3%로 크게 낮아졌고 동결 가능성은 60.2%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올리지 않지만 탄탄한 경제 지표로 달러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